문재인의 아들 동료들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 누군지 이제 잘 아시겠죠. 대선 기간 내내 관심 집중의 대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어제 금요일부터 이어진 채널의 단독 보도 이후 속속 언론 인터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A와의 첫 단독 인터뷰 모습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물론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는 점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둘이 맨날 게임 얘기하고 미디어 아트 작품 활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두 개를 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시겠죠, 당연히. 잘 되길 바라시고 돈 많이 벌길 바라시고 성공하길 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노이즈 홍보가 되는 셈인데 한편으로는 홍보가 돼서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금요일 이제 채널의 단독 보도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봤고 오늘도 한 언론 인터뷰가 있는데 박준 변호사님 보니까 물론 지금은 저렇게 얼굴 알려졌으니까 다 알겠지만 과거 후보 시절에는 본인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거를 직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취업 특혜 의혹, 문준영 씨가 진짜 하도가 됐었는데 본인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아마 당선 끝날 때까지는 밝히지 않기를 했고 아마 직원들도 아무도 몰랐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미디어 아티스트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미디어 아티스트를 하면서 게임 업체 사내 이사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론들도 모를 정도로 아마 본인도 전혀 어떤 회사에서 자신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당선되고 그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종호 실장님 지금 준용 씨가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불편하겠죠. 그리고 또 사실 대통령 아들의 경호 문제도 이제 또 다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는 잘 안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대통령 아들에 대한 신변 경호가 분명히 법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그렇긴 하고요. 저는 이제 이 채널A의 인터뷰를 보면서 왜 안 나섰나 하고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픽 디자이너고 사실상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런 작업이 미디어 아티스트이고 이 며칠 밤을 새서 작업을 하는 그런 직종이에요. 이 직종이. 그리고 자기 일에 굉장히 매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슨 연설을 한다든가 그런 성격과 이 직업과는 굉장히 좀 별개다. 물레동에 아마 작업실이 있는 걸로 알아요. 물레동 공작 이 타운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내성적이고 또 자신의 어떤 일을 아티스트로서의 일을 즐기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인터뷰에서 느껴졌습니다. 아까는 문준영 씨 군 시절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사진 찍었던 모습도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 새로운 인터뷰 채널의 단독 보도 새로운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허 교수님, 그러니까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고 본인은 이제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게 즐겁다. 즐거운 작가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치 안 하려고 많이 피해 다녔던 그런 게 있고요. 실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할 때도 대통령에 출마하기 어려운 그 점들을 몇 개 지적도 하시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정치는 운명적으로 대통령을 하시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저 자제분한테 그는 과연 운명적으로 정치를 해야 될 계기가 오겠느냐 이래 봤을 때 그런 운명적 계기는 별로 없을 거다. 그렇게 봤을 때 아마 본인의 이야기처럼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고 정치할 계기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성격적으로 지금 말한 인터뷰 과정을 보면은 아버지의 약간 그런 내성적인 성격을 담고 외모적으로는 눈은 아버지를 닮았지만 얼굴 윤곽 같은 건 어머니를 좀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 본인 이야기처럼 정치할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근호 씨는 건양숙 역사는 절대 반대하고 있지만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치할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그렇게 좀 직접 주변에서 들으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보면은 그런 발언이라든지 느낌을 보면은 그런 성향적인 외형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문준용 씨는 오늘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전혀 정치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 질문도 아마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정치 여부에 큰 주목을 관심을 받기 때문에 아마 취재진이 저런 질문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인의 의지와는 원치 않게 논란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문준용 씨의 말 이어서 한번 더 들어보시죠. 힘들었는데
어쨌든 아들이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응원하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로 좀 전략적인 얘기였죠. 그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제가 직접 대응을 하면 이게 네거티브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사실 뭐 지금의 와서야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뭐 본인의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밝히다가 보면 다시 또 검증 차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본인도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네거티브 전이라 생각하고 끝날 때까지 참았다고 하고요. 참았기 때문에 인터넷상 누리꾼들의 뭐 댓글, 악성 댓글 같은 거를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와이프죠. 가족들이 그걸 보고 되게 아내 같은 경우는 댓글을 보고 울다가 웃다가 그랬다 하는 게 뭐냐면 또 기분 안 좋고 이러면 울다가도 그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또 웃다가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선되고 최초로 본인이 큰 마음 먹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쭉 인터뷰 내용을 보고 있는데 좀 하나 눈에 띄는 인터뷰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저 얘기인데요. 이제 취재진이 한번 짓궂게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금술이 좋으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부싸움도 몇 번 하셨지만 저는 제가 그냥 한번 들었을 때는 김정숙 여사가 이기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로 아버지가 이긴다 저런 얘기를 아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뭐 부부싸움이라는 게 다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집에 가면 전혀 말을 잘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상도 남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게 집에 가면 뭐 거의 아주 필요한 말 3가지만 딱 하면서 한다는 건데. 이제 아마 이제 또 싸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김정수 여사는 좀 이렇게 활달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먼저 질에 어떤 좀 포기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좀 변호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문제를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면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뭐 결국은 이 싸움에서는 결국 마지막에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가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여사님을 이기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준용 씨가 아직은 참 삶을 좀 더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느끼는데 무슨 말? 이 상황이 사실은 김정숙 여사가 이기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거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냐. 뭐 김정숙 여사의 어떤 최근에 어떤 그 오늘 아침 풍경까지 이렇게 본 어떤 느낌으로서는 굉장히 사실 이 집안 분위기라든지 혹은 집안의 어떤 가풍 또 아들 딸들에 대한 교육 이런 모든 문제를 김정숙 여사가 결정하고 리드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아버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어머니의 공이 아들들한테 이렇게 비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니까 아들은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본 거군요. 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부부싸움에서 진다는 김정숙 여사가 이 홍은동을 나와서 관저에 입주했는데 그 모습 한번 만나보고 오시죠. 여기 금속실습일에 이사 와서 좋은 일 고맙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대중분들이 좋아하고 막 인사하고 또 그래서요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슬프곤하고 그랬었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외모가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건강하게 되세요. 예, 누가 보면 홍은동 토박이인 것 같은데 떡도 돌리고 네. 이 청와대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1년 살았는데요. 사실은 시루떡을 돌렸는데 이것도 네티즌이 이제 밝혔습니다. 시루떡을 이게 돌리고 시루떡 안에는 금속 거주 나오고 있는데 힐스빌에 살아서 참 좋았습니다 하면서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드림했는데 이걸 받고 또 대통령한테 받았으니까 다들 좋아했다는데 1년 전에 여기 왔을 때도 시루떡을 돌렸다 그러거든요. 갈 때도 돌리고 어쩌면 당연한 어떤 옛날 우리 문화였는데 사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돌리기가 사실 좀 그럴 건데 돌리고 갔기 때문에 오고 들어갈 때 나올 때도 똑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래서 네티즌 글 썼던 네티즌이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떡도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네요. 허 교수님.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사 떠나기 전날 한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들어주고 라면을 대접했다는 얘기가 기사화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라면이 아니라 뭐 족발, 비빔국수, 뭐 방울토마토
음식들이 좀 대단히 라면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도 이제 이사 가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음식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사하고 이런 데 여러 사람들이 거들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좀 준비된 음식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면도 있었을 거고 족발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민원인을 챙겼다는 말에서 이제 따뜻한 마음이나 그런 푸근함을 느낄 수가 있고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뭐 풀리지는 않아도 들어만 줘도 그 하소연하는 그 사람은 이제 상당히 풀린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죠. 근데 김정숙 여사 음식은 정말 잘하고 푸짐하게 잘해요. 네, 저는 뭐 한 번 가서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손님이 왔는데 언제 준비했는지 순식간에 그 많은 음식들 준비해서 내놓고 저녁을 드셨는데 아침부터 김정숙 여사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 손님을 치르는 걸 그렇죠. 손님 치르는 걸 즐거워하는 분이 있는데 뭐 명랑한 정숙 씨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그 음식을 치르고 손님을 치르는 걸 편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뭐 타고난 역할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그때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파격이라는 단어가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한테도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부인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김정숙 여사라고 불러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부를 때 뭐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이제 그동안 보면 관례적으로 대통령의 부인한테 이제 그렇죠. 영부인 또 뭐 딸 영애 뭐 영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썼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면에서 좀 권위주의 문화의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위치에서 특별히 그런 이름을 붙여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영부인이라는 말 쓰지 말고 좀 여사란 말로 좀 써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자들 부탁을 했고 또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어제 윤영찬 수석이 이제 기자들한테 앞으로는 이제 영부인보다는 이제 여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만큼 좀 좀 특별하다, 특권이다 이런 것들은 좀 지우려고 했던. 아마 이제 취임사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권위적인 어떤 대통령 문화를 좀 청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일환으로 일단 명칭이라든지 저렇게 이제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한테 좀 살갑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속에서 좀 대통령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입에 익어야 되니까 영부인 대신 김정숙 여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종우 실장님, 뭐 아까 저 준영 씨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장난스럽게 했던 부부싸움 얘기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과거에 이제 맥주 에피소드가 있었다는데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무슨 맥주 얘기가 있나요? 아, 무슨 내용이냐면 이분들이 72학번, 74학번이에요. 대학교는. 그러니까 72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고 7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다니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여성상, 여학생, 여대생이 뭐 술을 잘 먹는다거나 이런 모습이 이렇게 일반화되진 않았거든요. 또 좀 정숙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학생으로 첫 만남에서 김정숙 여사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 맥주병을 따는 모습이 너무 좀 화끈하고 또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너무 화끈해서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 글이 있습니다. 왜 프로포즈도 김정숙 여사가 먼저 했잖아요. 문재인 대표 친구들 함께 있는데 제인아 너 나랑 결혼할래 말래 한데 반응이 결혼할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걸 보면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김정숙 여사가 당시의 여학생들과는 좀 다르게 활달하고 활발하고 자신을 호방하게 드러내는 모습에 자신에게 없는 그런 매력이 있구나 하고 끝까지 이렇게 그 사랑이 그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박 변호사님 실제로 과거 연애 에피소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재미없는 남자친구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을 좀 보려고 담배를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글쎄요.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기호식품이니까 내가 터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재미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예전에 담배 많이 필 때 지금은 끊었지만 아내가 담배 물고 장난칠 때 너무 화가 났었는데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랑 많이 다르시네요. 예,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재미로 이렇게 봐서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그냥 뭐 피고 싶으면 펴라 선호 아니냐 아마 그때부터 인간 감수성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무슨 재미로 뭘 하기에는 장난치기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했던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결혼을 오래 지속하다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결혼은 분명히 잘된 결혼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멋진 결혼을 했다라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싶어서 이 남자하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다 이런 것을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없이 집에서 그냥 별일 없으면은 막 재밌게 괜히 이야기를 막 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좀 재밌고 좀 뭔가 빈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아니야 저 비지 않았어요. 비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저 출근길에도 김정순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짓단 걱정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옷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걱정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 건강 수칙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수칙 이제 밥 하루 3끼, 집밥, 6시간 이상 수면, 등산 뭐 저것도 다 김정순 여사가 많이 관리를 해주는데 특히 저 등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역대 대통령들 보면 주로 이제 뭐 이렇게 그 조깅 하시는 김영삼 대통령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산보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나 테니스 뭐 하셨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골프를 잘 치셨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골프를 치지 않으세요. 이게 보통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골프를 안 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그래도 그동안 왜냐하면 웬만한 변호사분들은 다 골프를 배우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골프 쳤다는 이야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대신 이제 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누구와 어울리고 좀 정치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좀 선을 그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보면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도 가고 뭐 본인은 이번에도 보면 이제 기자들하고 산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산을 좋아하시면서 보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치인과는 좀 거리가 먼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의 생활들. 어떤 면에서 좀 바른 생활 느낌. 매일 새끼 꼬박꼬박 먹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부인들이 그렇게 먹으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에 보면 딱 자기가 정해놓은 틀, 이 바른 생활, 여기에 딱 맞춰 생활하는 이제 그런 어떤 습성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호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그 홍은동에 사실 때 뒤에 백년상 둘레길을 참 많이 걸으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그곳을 그렇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원래 시민들이 또 그것을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제 이 대통령 당선자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그렇죠. 즐겨 걸었던 곳이니까 또 그 길을 걸으면서 다 화제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열심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다니는 순간에 주위 주민들하고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습니까.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길입니다. 예, 그렇다 보면 주민들은 이제 여기서 내가 언제 부딪혔다, 언제 만났다 이런 다 화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길을 가면서도 더 즐겁고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재수를 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산을 제일 좋아했던 대통령은 민주산악회를 만들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산에 가신 분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재수하는 동안에 동지들하고 전국의 각 주요 산은 거의 다 갔습니다. 전국의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전국의 지지자를 만나는 방법이 그 지역의 유명한 산을 함께 등산하면서 만나는 방식을 택해서 저도 마산의 무악산을 한번 같이 올랐는데요. 이게 굉장히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바닷가에 있어도 굉장히 가파르고. 그런데 역시 등산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보니까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산이 아니고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변호사 시절, 부산의 변호사 시절에도 이 직원들이랑 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그 산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주 5일자가 아니었거든요. 토요일 날도 근무하는데 우리 토요일 날 놀자 하면 그냥 집에서 쉬게 하면 되지. 그 직원들을 굳이 등산 가자 그래서 그 직원들 싫어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변호사 시절부터 그렇게 산을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히말라야까지 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등산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정상까지 가신다는데. 아니에요? 저 가신다고 하시던데. 정상은 우선 가는 아니지. 자, 오늘 다 좋았습니까? 예! 저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금정산 기도 받고, 우리 또, 우리 많은 분들 또 기도 받고, 저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당이 좀 괜찮은 정당이 될 때까지 그렇게 좀 함께들 해 주십시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의 속내 그리고 등산 사랑의 열중인 문재인 대통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다시 여의도로 갈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